5개 이하로 틀리신 분이 있어요? 5개 이하? 당연히 없어요. 딱 5개?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니까 5개 틀리겠지. 조작이 좋습니다. 아 근데 진짜 문제들이 어려워. 이번 진짜 어려웠던 거 같아요. 응? 이번 진짜 어려웠던 거 같아요. 그래? 그래? 그런 거 같아. 사실 좀 빠른 거예요. 2분 정도 빠르네. 자, 이제 봅시다. 앞으로는 봤죠. 13번 이후부터 객관식은 다 하긴 할 건데 혹시 13번 전에 질문 있으면 손 드세요. 1번, 2번, 3번, 4번, 그렇죠?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0번 해야죠. 10번 다 맞췄어? 고쳐서 왔어요. 진짜 맞았어? 오이씨, 그냥 다시 풀 때. 어떻게 풀었냐? 다시 아 근데 내가 풀긴 했는데 내 풀이가 좀 지저분한데? 혹시 깔끔하게 풀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원래 그런 문제 아닌가요?
깔끔하게 딱 푼 사람 없죠? 혹시 나보다 더 깔끔하게 풀었다 하면 얘기 좀 해줘. 자, 일단은 문제 봅시다. 다음은 어느 학급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세 곳 중에서 가고 싶은 장소를 선택한대. 그럼 강원도를 그냥 A라고 할게요. 경상도를 B, 전라도를 C 라고 잡고, 자, 지금 가주권부터 천천히 하나씩 보자. 강원도를 선택한 학생은 경상도 선택한 학생보다 12명이 많았다. 그러면 걔를 집합의 원소로 표현해보면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경상도 B 집합 원소의 개수보다 12가 많았으니까 더하기 10이랑 같을 거고요. 전라도 C는 B보다 17명이 많았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나주권.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중에서 적어도 두 장소 이상을 선택한 학생은 20명이다. 벤다이어그램 그려야 됩니다. 자, A, B, C. 적어도 두 장소 이상은 여기 말하는 거죠. 그치? 여기가 20명이야. 그 다음에 한 장소만 선택한 학생은 7명. 한 장소만 선택한 건 여기가 7명 합쳐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장소를 모두 선택한 학생은 6명. 즉 가운데 한가운데 여기가 6명. 확실하게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 너무 모호하죠. 그치?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각 영역을 미지수 A, B, C, D, E, F로 표현을 좀 해볼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나와 있는 조건들을 이용해서 미지수에 관련된 식들을 좀 찾아보자. 먼저 첫 번째, 얘부터 가주권부터.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즉 얘네들의 합은 B 집합인 얘네보다 12가 더 많대. 즉 다시 말해서 가운데는 어차피 공통이니까 A 더하기 F가 B 더하기 2보다 12가 더 많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 두 번째, C의 원소의 개수, 얘의 원소의 개수는 또다시 B의 원소의 개수보다 17개가 더 많다고 했으니까 가운데 공통부분 제외하고 C 더하기 F는 B 더하기 D보다 17이 더 많다. 두 개씩 찾을 수 있고요. 됐죠? 그 다음 나조건 이용해서 적어도 두 장소 이상을 선택한 학생 20명이니까 D, E, F를 더한 게 20에서 6명 제외한 14명이 되겠죠? 맞지? 그 다음 라스트, 적어도 한 장소만 선택한 학생은 7명. A, B, C의 합이 7명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경상도를 선택한 학생, 경상도니까 B, 얘네들 구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건 B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6 구할 거야. 맞죠? 자, 요걸 찾아주시면 되는데 B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6, E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6. 여기서 문자를 좀 줄여볼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들을 연립을 해야 되거든. 지금 미지수가 6개야. 그쵸? 미지수 6개의 식이 4개이기 때문에 미지수가 줄어들어봤자 3개야. 그치? 연립하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조금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얘 문자를 혹시 줄일 수 있나 생각을 조금만 해볼게. 지금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요식 하나 있지. D 더하기 2는 문자 줄여주면 14-F로 바꿀 수 있죠. 그치? 얘를 D 더하기 2 대신에 14-F로 바꾸면 20 더하기 B-F를 구한다라고 문자를 하나 정도는 줄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B-F라는 녀석을 구할 거야. 알겠지? B-F. 그럼 B-F를 구하려고 여기 나와 있는 요식을 보면 얘네들 뭐 하고 싶냐? 더 하고 싶지 않아? 왜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쌤이 이거 좀 풀긴 풀었는데 찝찝하다고 한 거야. 지저분하게 풀었다고. 왜 더 하고 싶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A 더하기 C가 나와 있고, 그렇지? 그러면 얘를 A 더하기 C 대신에 7-B로 이 문자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요 오른쪽도 얘네들 더해주시면 2B야 어차피 우리가 구해야 되는 문자 중에 하나고, 2랑 D를 더해버리면 여기서 2 더하기 D가 14-F로 바뀔 거야. 여기가 이해되니? 그럼 이 둘을 더해버리면 문자는 누구만 남아? B랑 F만 남아요. 그래서 그나마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래. 알겠지? 자, 따라서 요 둘을 더해주시면
A 더하기 C 더하기 EF는 2B 더하기 D 더하기 2 더하기 29와 같을 겁니다. 맞죠?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A 더하기 C를 7 마이너스 B로 바꿔주시고 2B에 D 더하기 2를 여기서 D 더하기 2를 14 마이너스 F로 바꾸면 정확하게 B 마이너스 F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B 이쪽으로 넘기고 EF도 이리로 넘길게. 그러면 2B 더하기 B니까 3B, EF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EF 돼서 마이너스 3F는 상수항 둘이 더해서 이쪽으로 넘깁시다. 알겠죠? 그러면 7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9 나오겠지? 계산하면 7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7 36이냐? 맞죠? 자, 그럼 양변 3으로 나눠버리면 B-F는 마이너스 12꼴로 나오겠지? 됐지? 자, B-F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2 넣어주시면 돼요. 됐죠? 이거 말고는 모르겠어. 어떻게 풀어야 깔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푸세요. 알겠지? 자, 다음 넘어가서 11번 질문. 12번 없죠? 13번부터 봅시다. 자, 13번 A점이 6,0, B점이 3,4, OA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했고 AB 위에 있는 점 Q, OB 위에 있는 점 R. 그러면 일단은 좌표 평면을 나타내자. 먼저 A가 6,0이고요. B가 4,4. 그럼 한 이쯤이라고 잡나? 자, 이렇게 두 점 나와 있고요. OA 위에 있는 점이 P라고 했으니까 OA 여기 어딘가에 점 P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AB 위에 Q, 여기 위에 어딘가에 Q, 그 다음에 OB 위에 있는 점 R. 자, 이렇게 나오고 이 삼각형 둘레 길이의 최소값 물어봤거든? 당연히 대칭이죠 또. 그치? 우리 계속 했던 거. 자, 이 직선이 구하기 쉽죠. 얘는 y는 x고 얘는 그냥 x축이지. 그치? 그럼 대칭을 시킬 거면 그냥 요 점을 여기에 대해 대칭시키고 이 점을 요 직선에 대해 대칭시키면 편하겠지? 여기까지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요 Q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녀석을 Q'이라고 볼게요. 그다음 두 번째 Q점을 다시 한 번 더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점을 Q'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단 거리는 여기 선부터 여기 점까지 이르는 요 파란색 부분의 길이 구해주시면 걔가 제일 짧은 길이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되니? 근데 여태까지 봤던 문제들과 다르게 얘는 Q점이 고정된 점이야? 아니죠. Q점은 여기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점이야. 그치? 그럼 움직일 수 있으면 뭐라고 잡으면 돼? 미지수로 잡으면 되죠.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미지수 잡자. 그러면은 요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니까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시면 기울기는 2분의 마이너스 4, 즉 마이너스 2고요. 6 대입했을 때 0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2까지. 자, 그러면 Q점의 좌표를 그냥 A, 마이너스 2A 더하기 12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지? 네, 다 됐어요. 그럼 Q'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점이니까 XY 바꿔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12, A라고 잡을 수 있고요. Q'은 X축에 대한 대칭이니까 Y의 부호만 바꿔서 A, 2A 마이너스 10이라고 잡아줄 수 있습니다. 맞지?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겠죠? 됐지?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주시면 루트 얘에서 얘 빼면 요거에서 요거 빼자. 3A 마이너스 12의 제곱 더하기 얘에서 얘 뺄게요. A 마이너스 12의 제곱 형태 나오겠지. 즉 A에 관한 2차식이죠? 안타깝게도 이거 전개해서 정리해야 돼. 9A 제곱 A 제곱이니까 10A 제곱 둘이 곱한 거 2배니까 마이너스 72A에 마이너스 24A 즉 마이너스 96A 더하기 144, 288까지 됐죠? 출제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자, 그럼 얘가 최소가 돼야 돼. 이거의 최소값 구하면 되죠. 그럼 2차식이 최소이려면 꼭 시점이 되지. 단 주의할 거 A는 어디 있어야 돼? 4랑 6 사이에 있어야 돼요. 항상 그거 보고 있어야 돼.
실수 전체 범위는 아니야. 얘는 A라는 녀석의 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물론 4면 돼야 돼. 3은 안 되겠죠? 네. 되죠? 네? 되죠. 값은 못 구하지만 가능하지. 요 R 이게 P점이고요. R점이 P에 진짜 가깝게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기는 해. 근데 애초에 그럼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최소는 안 나오고. 알겠지? 그래서 너네가 편하게 잡을 때는 경계 빼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A라는 녀석은 4랑 6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 사이에서 얘가 최소가 되려면 꼭지점일 때. 맞죠? 즉 축에서 이 A분의 B 해주면 얼마 나오냐? 10분의 48일 때. 즉 5분의 24일 때인데 거의 답에 보면 막 루트 10 루트 10 형태 나와 있죠. 그렇지? 그러면 그냥 대입할 때 이렇게 대입해. A에다가 지금 뭘 대입해야 돼? 10분의 48을 대입할 거야. 알겠죠? 48을 제곱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네 이런 거 값이 지저분하면 그냥 제곱 형태로 다 써. 인수분해 같은 거 쓸 거야. 물론 이거 너네가 계산하면 되는데 쌤이 이거 한 번만 도와줄게. 내가 계산을 잘 안 하는데 너 10의 제곱분해야. 그럼 10 하나 날라가죠? 그러면 10분의 48의 제곱입니다. 맞지? 두 번째 얘 넣어. 그러면 10분의 마이너스 10분의 96 곱하기 48이거든? 근데 96도 48의 2배잖아. 맞죠? 그럼 쟤는 2 곱하기 48의 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지. 그렇죠? 마지막으로 288을 이제 더할 건데 쟤도 10분의 288 곱하기 10으로 통분해 주시면 되겠죠? 맞냐? 그 다음에 이 분자를 정리할 거야. 분자. 얘를 빼고 얘를 더한 다음에 정리해 주면 되죠. 그치?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시면 루트 10분의는 따로 빼어놓고 분자 보면 얘 48의 배수 얘도 48 제곱 들어가 있고 요 녀석 288 생각해봐. 얘는 48 곱하기 몇이야? 6이죠? 그치? 그럼 48 얘도 하나 들어가 있어. 맞지? 그럼 48 하나 묶어버리면 48 마이너스 2 곱하기 48 즉 96 플러스 6 곱하기 10이니까 60 이게 간결하게 나오죠? 계산하면 얼마 나와? 108에서 96 뺐으니까 12? 아니야? 그럼 48도 4 곱하기 12니까 제곱수잖아? 이거 루트 씌워야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12의 제곱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 지금 루트 벗겨버리면 2 곱하기 10이니까 24가 분자 10분의 24 루트 24니까 약분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값이 지저분하다고 진짜 찐으로 다 계산할 생각하면 안 되고 저런 형태로 대입한 다음에 뭔가 인수 같은 걸 묶어. 알겠지? 어쩔 수 없어요. 계산이 저렇게 지저분하게 나올 거야 내신은. 자 됐어요. 다음 14번으로 넘어갑시다. 14번. 이거 문제는 쉬웠던 것 같은데 14번 틀린 사람. 그 길이 보고 그냥 스킵했어요. 어차피 틀렸다는 얘기잖아. 자, 봐봐. A랑 B랑 0 기준으로 봤을 때 A, B 0순으로 작아진다. 자, 그럼 먼저 원 C는 중심이 A, 0이니까 여기가 중심이라고 잡으면 반지름이 B짜리인 원인 거죠? B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반지름 B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얘가 X축과 만나는 두 교점을 A, B라고 한대요. 그럼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 B라고 잡을 수 있겠죠? 맞지? 그러니까 알파 베타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잡자. A랑 B로 표현할게요. 얘는 A-B가 X좌표가 되는 거고 얘는 A 플러스 B가 X좌표가 되겠죠? 됐지? 즉 그 말은 얘네 둘이 알파 베타고요. 그 둘을 곱한 게 60이니까 결론적으로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60이라는 관계식 하나가 나온 거야. 맞죠? 그래서 A랑 B의 관계식 하나 찾았고 두 번째 마이너스 4,0에서 이 원 C에 그은 접선 중에 길기가 양수인 접선을 L이라고 한대. 그럼 마이너스 4,0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대충 일쯤이라고 잡자. 참고로 얘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4는 왼쪽에 있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을 거야. 그 중에서 양수인 접선 얘가 L입니다. 여기까지 되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녀석이 중심이 마이너스 2,0이고 마이너스 2,0이 한 이쯤이라고 잡을게요. 반지름이 2짜리인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만난다고 치면
만나는 두 교점을 PQ라고 잡았대. 됐죠? 그럼 PQ라고 잡아놓고 현의 길이가 나와 있어. PQ의 길이가 2루트 3이야. 너네 앞으로 현의 길이가 나오면 무조건 여기다 표시해줄게. 현의 길이가 나와 있으면 중심부터 그 현까지 수선해발 내리고 반지름 이용해서 이 직각삼각형 활용하는 겁니다. 거의 99.9%가 저거 쓰는 거야. 알겠죠? 정형화 해놔도 돼요. 자, 그래서 현의 길이를 써먹기 위해서 여기서 수선해발 좀 내리자.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2. 그 다음에 현의 길이 PQ의 길이가 2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수선해발 내린 이쪽 부분의 길이는 절반이겠죠? 루트 3. 자, 그럼 피타고라스면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빼면 1이니까 요 길이는 1. 여기가 되냐? 뭘 알 수 있어요? 요 삼각형의 길이 알 수 있죠. 얘는 2대 1이지. 맞아? 맞죠? 자,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2대 1이야. 그리고 사실 이거 반지름이 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는 원입니다. 알겠죠? 됐지? 자, 다른 거 다 떠나서 요 길이가 2대 1이야.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야. 수선해발 내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뭐야? 닮음이죠? 닮음이니까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2대 1이어야 되지. 맞죠? 자, 먼저 여기의 길이가 몇이 나오는 거야? x좌표 a고요. 얘 x좌표 마이너스 4니까 빼버리면 a 더하기 4 대 요 길이는 뭐야? 반지름이니까 b죠? 즉 a 더하기 4 대 b가 2대 1이라는 닮음을 써줄 수 있고, 그럼 여기서 a, b의 관계식 나오죠? 맞지? 그래서 a, b의 관계식 여기다 대입해서 뭐 하면 돼? 2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a랑 b의 값들이 다 나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시고 15번 봅시다. 15번 문제 좀. 뭐? 빨리 갔다 와. 아니, 쉬는 시간에 가야지, 이 자식. 너 6시나 카톡했지? 아니, 그랬어. 너 그거 봤어. 자, 15번. 중심이 4,4고 반지름이 2짜리 원이 있고 C 위에 있는 2점. 이거 나와 있고 K 곱하기 A1 더하기 A2는 B1은 A2 마이너스 B2와 같다를 만족시키는 K의 최대값 구하시고. 아, 저 이거 맞았나? 잠깐 기다려봐. 이거 맞았으면 그냥 바로 하도록이자. 아, 이 새끼 틀려놓고서는 갔네 저거. 자, 이거 맞춘 사람 맞았어? 기울기로 갔어? 뭘로 갔어? 대칭해서. 기울기로. 오, 제대로 했어요. 자, 봐봐. 팁만 줄게. 너네가 한번 고민해봐. 너 바로 뭐가 보여야 되냐면, 우리 지금 K의 뭐 구하래? K의 최소값 구하라, 최대값 구하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이 식보다는 당연히 K는 꼴로 고쳐야지 뭔가 보이지 않겠냐? 그럼 K는 꼴로 고쳐주면 A1 더하기 B1분의 A2 마이너스 B2죠? 이제 요거에서 분수꼴인데 쌤이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분모가 X에 관한 정보들이고 분자가 Y에 관한 정보들이면 얘는 뭐야? 기울기에 대한 정보일 확률이 높아요. 맞죠? 너 틀렸지? 이거 봐. 이거 온 김에 설명할게요. 자, 다시. 지금 K의 최대값 구한다고 했으니까 주어진 식을 K는 꼴로 고친 거고, K는 꼴로 고치고 봤더니 분모는 얘 X좌표 얘 X좌표야. 분자는 얘 Y좌표 얘 Y좌표야. 그럼 이 녀석은 기울기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럼 기울기는 두 점의 차이의 기울기인데 A1, A2랑 B1, B2라고 하기는 얘는 마이너스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누구야? 마이너스 B1, B2 사이의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가 됐냐? 여기가 됐죠? 자, 그러면 두 원을 일단 저 원을 먼저 그려볼게.
저 C라는 원은 중심이 4,4고 반지름이 2짜리 원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여기 원 위에 점 A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무슨 뜻이야?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점의 좌표가 B1, B2인데 걔 X좌표가 반대로 바뀌었네요. X의 부호가 바뀌었으면 얘를 Y축에 대해 대칭시키면 그 원 위에 어딘가에 한 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여기까지 되니? 자, 따라서 이 녀석은 중심이 마이너스 4,4가 되고 반지름이 2짜리 원 위에 있는 한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 그러면 이제 이 두 점 사이, 여기 위에 있는 한 점과 여기 위에 있는 한 점 사이의 기울기의 최대값 구한다는 문제라고 바뀌는 거죠. 그럼 기울기가 최대이려면 어디 순간이야? 공통접선 요렇게 지나는 순간이겠지. 여기까지 됐죠? 자,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구할 건 이 공통접선의 기울기 구해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지? 구할 수 있냐? 뭐 하면 돼? 이거 조금 팁을 주면 어차피 이 녀석이랑 요 다른 공통접선 하나 더 나오죠? 걔네들 둘 다 여기에 대해서 대칭 형태 아니야? Y축에 대해서? 그치? 맞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얘 Y좌표랑 동일하게 나오지 않겠니? 따라서 이 직선, 접선의 방정식을 그냥 간단하게 y는 mx 더하기 y절편 4니까 플러스 4다 라고 잡아놓고 얘부터 얘까지 이른 거리가 얼마 나온다? 반지름 2 나온다 하면 m의 값이 2개 나오겠죠? 절대값이니까. 그럼 둘 중에서 양수인 녀석 찾으면 끝나는 거지. 이해돼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4,4 대입하면 4m의 절대값이고 걔가 2 되는 m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자, 넘어가서 16번 볼게요. 16번. 이거 까먹지 마. x정보분의 y정보가 나오면 얘는 기울기일 확률이 높아. x끼리 뺀 거분의 y끼리 뺀 거 또는 합 이런 형태로. 자, 16번 보면 네? 왜 힘들어?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어려워요. 심각하게 어려워? 아, 근데 이런 걸 봐봐. 지금 여기서 미리 경험하지 않고 시험장에서 봤다 고쳐봐. 절대 못 풀어 이런 거.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야 돼. 알겠냐? 주변에 공부 잘하는 수학 잘하는 애들 좀 있으면 데리고 와. 아니다. 아직은 데리고 오지 마. 아직은 쌤이 데리고 와봤자 별 이득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조만간 급여 조정을 하면 그때 데리고 와. 아니, 솔직히 근데 여기 안양하고 저밖에 없지 않아요? 안녕이고 너밖에 없어. 이 학은 다 모르는데. 자, 16번 볼게요. 아, 깜짝이야. A A1, A2 A1, A2는 절대값 Y는 절대값 X 되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K 위에서 B B1, B2 얘는 절대값 Y는 T 위에서 T가 3일 때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6개. K를 구하시오. 구합시다. K. 이 절대값 그래프 그릴 줄 아니? 잘 봐. 예를 들어 얘가 Y는 fx야. 절대값 Y는 fx. 절대값 Y는 절대값 fx. Y 절대값 Y는 F 절대값 X. 이거 다 그릴 줄 아냐? 어차피 Y는 절대값 fx나 Y는 F 절대값 X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건 어차피 알잖아. 얘는 이제 많이 봤죠? 밑에 있는 부분 접어 올리면 되지. 얘는 뭐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접어주면 되는 거죠. Y축 기준으로. 그쵸? 이거 왜 그래? 이거 이 절대값의 원래는 정의가 뭐냐면 얘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서 부호를 바꾸거나 안 바꾸거나 해줘야죠. 그치? 그래서 이것만 따져보면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fx가 되는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f의 마이너스 x 되니까 f-x는 x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y축에 대한 대칭 관계죠? 맞지?
그래서 원래 fx가 이렇게 나왔다면 f-x는 이렇게 나올 거고 이거를 어디 범위만 0보다 작은 이쪽 범위만 살리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는 아 그냥 얘를 이쪽으로 접어줬구나 라고 보이는 거죠. 이해되니?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요 녀석들이야. y의 절대값 씌워져 있을 때 절대값 y는 fx는 뭐야? y가 양수인 범위에서는 그냥 fx야.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되는 거야. 맞죠? y가 음수인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fx로 바뀌죠. 그럼 뒤집어준 녀석의 음수 범위만 살려주면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됐죠? 그래서 요게 첫 번째 그래프. 두 번째 요 녀석의 그래프는 뭐야? 지금 얘가 쟤죠. 지금 뭔가 비슷해 보이지, 그치? 자, 이런 녀석의 그래프는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 y가 0보다 클 때는 표가 될 때는 y는 절대값 fx야. 맞죠? y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절대값 fx야. 여기 되니? 자, 그러면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얘를 접어 올린 요런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거를 양수 범위만 일단 살려놔. 그 다음 음수 범위에서는 이 그래프를 뭐 하래?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래. 이 빨간색 그래프 전체가 2번 그래프인 거야. 맞죠?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함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x값 하나당 y가 2개 이상씩 되는 거니까. 그쵸? 자, 따라서 함수는 아니지만 그래프를 그릴 때 항상 y를 기준으로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케이스 나눠서 그래프 찾아주시면 됩니다. 헷갈리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는 뭐야? 이거 많이 봤죠? 공식처럼 외우지 않냐 이거? x도 양수, y도 양수인 범위만 살려. 요거랑 요거만. 그래서 걔네들을 계속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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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초록색 그래프가 3번 그래프. 알겠지? 절대값에서 복잡하게 나와봤자 요 3개니까 요 3개는 지금 미리 외워놔. 알겠죠? 할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왔어. A부터 봅시다. 지금 A는 두 번째 케이스인 얘인 거야. 그치? 함수 전체에 절대값 씌워져 있고 Y에도 절대값 씌워져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이런 그래프였다면 양수 범위에선 얘, 음수 범위에선 얘를 밑으로 접어준 거 요게 되는 거예요. 절대값이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 되니? 그럼 두 번째 이거 좀 지울게요. 만약에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이렇게 나오겠죠? 저 이차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면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얘를 접어 올린 요 그래프가 절대값 그래프고 양수 범위에서는 얘, 음수 범위에서는 얘를 접어준 거니까 요렇게 나올 겁니다. 맞지? 그래서 A에 대한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면 얘 아니면 얘야. 물론 x축에 접하면 얘랑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형태로만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그거까지만 생각하면 되고, 이제 두 번째 b를 볼 거야. b는 절대값 y는 t니까 얘는 y는 t거나 y는 마이너스 t란 얘기죠. 맞지? 상수함수야. 근데 t의 값이 지금 3일 때입니다. 그럼 애초에 y는 3이랑 마이너스 3으로 정해진 거잖아. 맞지? 이거 잘 봐. 얘가 만약에 y는 3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3은 여기 대칭 형태로 나올 거야.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은 지금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건 이 그래프 위에도 있고 이 그래프 위에도 있는 교점 말하는 거죠. 교점의 개수가 6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얘는 많이 나와봤자 몇 개밖에 안 나와? 4개밖에 안 나오죠? 불가능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의 그래프여야 되고, 여기에서 y는 3, 마이너스 3과 교점의 개수가 6개이려면 정확하게 뭐 해야 돼? 접해야겠죠. 접해. 여기서도 마이너스 3이 얘랑 접하는 형태. 이해되니? 이렇게 되면 교점의 개수가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나오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얘가 y는 3이고 얘가 y는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k를 한번 찾아봅시다. 원래 그래프가 뭐였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였으니까 이 그래프, 이 이차함수가 원래 이차함수겠죠? 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 그치? 그럼 우리가 여기서 파악한 게 뭐야? 꼭지점의 y좌표가 얼마여야 된다? 마이너스 3이어야 된다. 됐어요? 그럼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하려면 x가 1일 때니까 1 대입한 1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마이너스 3이다 해주시면 k값 나올 겁니다. 이해되지? 그래서 그래프 개형, 절대값 그래프 개형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17번 봅시다. 어? 추워요. 추우면 안 되지. 잠깐 꺼줄까? 아니 됐어. 자 17번 보자. 17번 아까 한 학부모님이 상담하고 가셨거든. 상담 내내 별 말씀 없으시다가 갑자기 인사하고 마지막에 갈 때 감사합니다 원장님 하고 가시는 거야. 저 원장님 아닙니다. 원장님인 줄 알았대. 내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여? 영앤 리치 같은 거였다. 나이 들어 보여서 그런 건 아니겠지? 당연 아니죠. 그렇죠? 네, 그만큼 권위 있고 포스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좋아. 자 봅시다. 17번 작품 평면 위에 A, B, C 세 점이 나와 있고 세 점을 꼭정을 하는 삼각형을 fx, y는 0이다 라는 도형으로 나타냈대요. 식으로. 자 봅시다. 예. 일단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좀 나타내 봅시다. 먼저 A점은 2,1 1, 2, 3, 1 여기. 그 다음에 B점의 좌표가 1,0 그 다음에 C점의 좌표가 3,0 자 여기까지 나왔고 이 삼각형을 요 도형을 f의 x, y는 0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거야. 됐죠? 이 식 찾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식 못한 테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한 뒤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도형을 gx, y다 라고 잡았대요. 자 이렇게 도형 이동시키고 대칭시키려고 하면 헷갈리거든. 그쵸? 왜냐면 너네가 요 k라는 값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떻게 이동시켜야 될지 막막할 거야. 그치? 그래서 그냥 어차피 나와 있는 게 몇 개의 점밖에 없어? 3개의 점밖에 없죠? 그러면 세 점만 이동시켜. 먼저 A부터 이동시키자. A를 이동시키면 0,k 플러스 1로 바뀔 거고 평행이동 가면 그럼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주면 결국 걔는 k 플러스 1,0으로 바뀔 겁니다. 맞죠? 두 번째 B점도 이동시킬게. 그럼 B점도 이동시키면 마이너스 1,k로 바뀔 거고 걔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k, 마이너스 1로 바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C점 이동시키면 1,k일 거고 걔를 y는 x에 대칭시키면 k, 1로 바뀌어요.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럼 이거 잘 봐봐. 요 세 점의 관계를 도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x는 k가 있다고 치고 1만큼 떨어진 지점에 x는 k 더하기 1이 있다고 보면 이 녀석은 k 더하기 1,0이야. 그냥 0이라고 잡아볼게. 맞죠? 네, 여기가 0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k, 마이너스 1이야. 여기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C라는 녀석은 k, 1이야. C 프라임은. 즉 이렇게 도형이 완성되는 겁니다. 개형만 따져본 거야 일단은. 여기가 됐어? 얘가 당연히 x축일 거고 여기가 k 플러스 1이면서 여기에 y좌표는 1, 요거 y좌표는 마이너스 1까지. 됐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제 k 값에 따라서 이렇게 x축 따라 와리가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되지? 자 그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건데 두 그래프가 겹치는 두 도형이 겹치는 부분의 넓이가 8분의 1이어야 된대요. 그럼 8분의 1이려면 당연히 이쪽에서 일부분만 겹쳐야겠죠. 그렇지? 첫 번째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야? 요렇게 나와서 여기가 겹치는 상황 가능하겠죠. 여기가 이해되니? 두 번째 여기만 돼? 아니죠. 오른쪽일 수도 있잖아. 요쪽으로 넘어와서 요렇게 나오는 요 도형이
여기가 겹쳐서 이 넓이가 8분의 1일 수도 있는 거겠지. 이해됐어? 저 도형을 쭉 이렇게 이동시켜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빨간색인 상황부터 봅시다. 빨간색 상황에서 이제 이거 식을 찾고 막 교점 찾고 이렇게 넓이 구하고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잘 봐. 여기 부분만 좀 잘라서 볼게. x축이 요렇게 있고 요렇게 여기에 색칠된 부분을 구하고 싶은 거야. 맞죠? 근데 얘 기울기 얼마야? 1이지. 얘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요거 반 잘라서 그냥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면 정사각형 넓이 구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누구 구할 거야? 요 길이 구해서 그거의 절반만 구해주시면 돼요. 맞아?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점의 x좌표가 얼마야? k 더하기 1이죠? 맞지? 자, 이 점의 x좌표 k 더하기 1이었고요. 여기 점의 x좌표는 얘의 x좌표잖아. 1이네요. 즉 여기 사이의 간격이 k인 거지. 그러면 요거 절반의 간 크기는 2분의 k가 될 거고, 결국 요 삼각형의 넓이는 요 정사각형 넓이랑 같으니까 4분의 k 제곱이 될 겁니다. 맞아? 자, 그래서 첫 번째, 요 4분의 k 제곱이 넓이 8분의 1이 될 거다. 즉 k 제곱은 2분의 1이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면 됩니다. 맞죠? 여기가 됐지?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안 되는 녀석 부호가 뭔가 하나는 안 될 거야. 누가 안 될까? 자, 이렇게 겹치는 게 나오려면 k 더하기 1은 1보다 뭐 해야 돼? 커야죠? 양수여야지 k 값이. 즉 음수는 불가능. 첫 번째 가능한 k는 2분의 루트 2다. 됐죠? 됐죠? 자, 다음 두 번째, 요 파란색 상황 봐봐. 파란색 상황도 지금 보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요 넓이야. 여기가 x축이라고 봤을 때 요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 자, 그럼 얘도 기울기는 마이너스 1짜리입니다. 그치? 마이너스 1짜리고요. 여기 점의 x좌표를 3,0, 이 점의 x좌표는 여기에서 왼쪽 부분의 x좌표인 거니까 x는 k. 되죠? 그럼 얘도 그냥 정사각형 넓이의 절반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요 녀석의 넓이는 2분의 3-k 전체 제곱과 같고, 그게 얼마다? 그게 8분의 1 나오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양변에 2 곱해서 3-k의 제곱이 4분의 1인 거고요. 즉 k-3이라고 치자. k-3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되고, k는 3 넘겨서 3 더하기 2분의 1이거나 3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되는데, 이 중에 하나는 안 되죠. k는 3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겠지. 즉 3 플러스 2분의 1은 불가능. 됐죠? 따라서 k 값은 3 마이너스 2분의 1, 즉 2분의 5. 두 번째 k 값 나왔죠? 그래서 2분의 5랑 2분의 루트 2 곱해주시면 끝납니다. 되지? 되죠? 오케이, 넘어가서 혹시 18번 질문인 사람? 19번? 없죠? 넘어갈게요. 20번 답 320. 아, 320? 뭐래? 3분의 400. 됐어요? 왜 넌? 아, 20번 해달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20번.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ABCD에서 T는 중점, S는 1대7 내분점, 그 다음에 Q랑 R은 BC랑 AB 위에 임의의 2점. 자, 그렇게 해서 요 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이 뭐예요? 진짜 왜? PQRS의 최소가 5의 3루트 5 더하기 루트 13과 같다. 네. PQRS의 넓이를 구하세요. 보여봅시다.
자 이거 딱 봐도 지금 좌표로 잡고 가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냐? 그쵸? 뭔가 대칭시키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좌표 잡고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 B점의 좌표를 원점이라고 잡고 좀 가볼게요. 자, B점의 좌표를 원점으로 잡고 요렇게 X축, Y축 좀 잡을게.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안 나와 있지. 그쵸? 한 변의 길이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1대 7이라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그냥 한 변의 길이를 8K라고 잡자. 그러면 요 길이가 K가 되고 요 길이가 7K가 되겠죠.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P라는 점은 그럼 요 8K라는 길이를 절반으로 나눈 거니까 얘는 4K, 8K다 라고 좌표 잡을 수 있겠죠. 됐지? 그 다음에 S라는 녀석은 8K, K가 될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봐봐. 요 사각형 둘레가 최소이려면 지금 요 사각형에서 P점과 S점은 어차피 고정된 점이야. 그쵸? 그럼 사각형의 둘레 중에 누구의 길이? PS의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해되니? PS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는 얘 빼고 나머지 요 세 변의 길이의 합을 구할 거야. 이게 최소인 상황. 뭐 하면 되겠어? 세 변의 길이의 합. 가운데 거 냅두고 나머지 두 개를 대칭시키라고 했죠? 기억나지? 자 그래서 요 녀석 대칭시켜주면 이쪽으로 가서 P'으로 옮겨질 거고 요 녀석 대칭시키면 이쪽으로 가서 S'으로 옮겨진다 라고 치면 되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두 점 사이의 길이 구해주시면 얘가 요 세 변 길이 합의 최소값이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따라서 P'의 좌표는 마이너스 4K, 8K가 되는 거고요. S'의 좌표는 8K, 마이너스 K니까 둘 사이의 길이를 K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지? 그렇죠? 자, 보여봅시다. 이 둘레 길이라는 요 녀석은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첫 번째 PS의 길이 얼마냐? 4K의 제곱 16K 제곱 16 더하기 49니까 65 더하기 지금 PS의 길이가 루트 65K죠? 이렇게 되지? 두 번째 이제 요 나머지 세 변 길이의 합은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루트 12K의 제곱이니까 144K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9니까 81K 제곱 계산하면 225니까 15K 이렇게 나오네요. 됐죠? 됐지? 자 그럼 이 결과가 얘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맞아? K는 얼마야? 이거 전개해봐. 이거 전개하면 15루트 5 더하기 5 루트 13이니까 K라는 녀석이 루트 5면 되는 거죠. 이해돼? 얘가 루트 5면 15 루트 5 더하기 5 루트 13 형태로 나오잖아. 그치? 따라서 K는 루트 5라는 것까지 판단 끝. 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사각형 PQRS의 넓이야. 지저분한. 여기 가운데 부분의 넓이 구하려면 전체 넓이에서 요 삼각형 빼주시면 됩니다. 이제 루트 5라는 거 파악했으니까 다 구할 수 있겠죠. 그치? 끝. 넘어갑시다. 21번은 해야 돼. 어차피 영상 올라가. 너 유튜브 구독 안 했어? 내가 하라고 했지. 전체 공개가 아니잖아. 전체 공개로 올렸어. 어제 거 영상. 잠깐 봐야겠다. 오늘 것도 올릴 거야. 전체 공개로.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수학학원 고민인 친구가 있다면 유튜브 영상 한번 보여주고 꼬셔. 꼬셔질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보기보다 키가 크다고. 알겠지? 보기보다 잘생겼다. 뭐 이런 거. 역시 구독자 2만 유튜브. 자, 21번. 진짜 올라갔네. 올라가 있다니까. 여기 핸드폰 집어넣어. 수업 시간에 누가 핸드폰을 켜왔어? 선생님 유튜브가 이거 확인하는 거고. 아예 수업 시간에 애초에 핸드폰 자체 쓰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학원 원칙이야. 네. 너 그거 걸리면 원장님한테 쌤 혼나. 나 혼나면 너 죽일 거야.
알겠지? 아 선생님 자. 선생님 거였어요? 나 때문이지. 너의 공부를 위해서겠니? 자, 그림과 같이 선분 BC의 길이가 10짜리인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의 중점을 M이라고 잡고 AM의 길이가 3루트 5라고 나와 있고요. AC에서 수렴을 그리려면 블라블라블라 다 나와 있고 마지막에 삼각형 ABC의 넓이가 30이다. 자, 일단 봅시다.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요. 손의 발. 자, 됐고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고 BC의 길이가 전체 길이 10이라고 주어져 있고 얘네들의 중점을 M이라고 잡아놓고 M에서 A까지 보유선 그어서 오이씨, 그림 이게 맞아? 아이 살짝만 내리자. 됐어. 됐어. 지금 여기 넓이 구하라고 한 거죠? 맞지? 이렇게 옹졸해졌냐 가운데 삼각형이. 자, 여기 넓이 구할 건데 지금 나와 있는 단서가 몇 개 없어요. 첫 번째 얘가 중점이라는 거 하나, 두 번째 여기가 수직이라는 거 둘, 세 번째 요 길이가 AM의 길이가 3루트 5라는 거. 자, 요게 다지. 그쵸? 이거 딱 보자마자 좌표 잡고 가야 돼. 그 생각이 돼야 돼요. 왜? 도형의 닮음이라든지 뭐 직각삼각형의 성질이라든지 원주각이라든지 이런 거 써먹기가 너무 애매해. 나와 있는 조건들이. 예를 들어서 쌤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이니까 요 네 점은 한 원 위에 있을 거고 BC가 지름이겠지? 그럼 그걸 써먹는 건가? 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3루트 5라는 정보를 그 원에서 써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는 써먹을 수 있는 단서가 없으면 중점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 좌표로 가주시면 돼요. 알겠니? 자, 좌표로 가보자. 자, 이렇게 좌표로 잡으면 이제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5,0으로 구해줄 수 있고요. C점의 좌표는 5,0이 될 거고 A점의 좌표는 몰라요. 그래서 A, B라고 잡을 거야. 그래서 그럼 이제 뭐가 나와? B가 나와. 왜?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30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밑변의 길이는 10이고 높이는 얘 Y좌표잖아. B고요. 거기다 2분의 1 곱한 게 30이다 해주시면 B의 값은 6이라고 나오지. 됐어? B가 6이면 이 점에 Y좌표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럼 Y좌표랑 X좌표 A로 표현하면 원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3루트 5 나온다 하면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A제곱 길이 더하기 36은 요 길이의 제곱 45랑 같으니까 A제곱은 9 나오죠? 따라서 A 값은 3입니다. 양수니까. 됐어? 자, 그러면 세 점의 좌표 ABC의 좌표는 다 구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여기 삼각형의 넓이 구하래. 그러면 교점들을 일단 파악을 해주셔야겠죠. 또는 잘 봐봐. 이거 삼각형 넓이 구할 거야. 뭐 해야 돼 원래? 우리는 항상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야 돼. 그렇죠? 대수를 안 배운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밑변과 높이 찾는 걸 목표로 가야 돼요. 이해돼? 밑변과 높이를 찾을 거면 당연히 어떤 교점 하나는 찾고 결국 교점 3개 다 찾아야죠. 그래야지 두 교점 사이의 길이 밑변,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해서 높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맞지? 그렇게 교점 3개를 다 구해야 된다는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신발끈 공식 알고 있죠? 신발끈 공식 알면 세 점만 구하면 신발끈 공식 써버리면 되지. 평이동 시켜서. 맞지? 어쨌든 우리는 뭘 찾아야 돼? 교점을 찾아야 돼. 뭘 구하든. 됐죠? 자, 그럼 교점을 구할 거고 요 교점, 요 교점, 요 교점 구하려면 누구의 직선의 방정식들을 알아야 돼? 이 직선, 이 직선, 이 직선 알아야 되죠. 근데 직선의 방정식 다 알아 몰라? 알아. 자, MA라는 직선의 방정식은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3분의 6, 즉 2인 직선이죠? Y는 2x. 그다음 두 번째 B, 이거 뭐야 F, E, D, ED. BD라는 직선의 방정식도 찾자.
BD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얘랑 수직이죠. 마이너스 역수관계지, 그치?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얘랑 얘 사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6, 즉 마이너스 3이니까 얘의 기울기는 3분의 1이겠죠? 맞지? 그 다음 어디 지나? 마이너스 5,0 지나죠? y는 3분의 맞냐? 3분의 1에 x 더하기 5라고 잡아주시면 BD 직선의 방정식. 마지막 C2의 직선의 방정식은 이번엔 얘랑 수직이죠?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 구해주시면 8분의 6이니까 4분의 3, 즉 C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 그 다음에 지나는 거 5,0 지나야 되니까 x-5까지 되죠? 그 다음은 귀찮지만 교점 그냥 연립방정식으로 찾아주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교점 3개 찾아서 신발끈을 쓰던 아니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서 밑변과 높이를 찾던 해서 넓이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건 할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 22번. 세점 2,0, 0,4, 마이너스 2,0. A, 빨갛다. 세 점을 지나는 원 C에 대해서 원 위의 점 A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한다. 오케이. 좌표 평면을 좀 나타내 봅시다. 2, 4, 마이너스 2. 이등변 삼각형이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그 다음에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이래. 요런 식으로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에 A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의 원의 접선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 접선 L 위에 점 P가 있는데 ABC라는 요 삼각형 넓이랑 ABP의 넓이가 같아야 된대요. ABP의 넓이. 항상 삼각형 넓이가 같다라고 나와 있을 때 변을 공유하는 게 있다? 그럼 높이만 신경 쓰면 되지. 그쵸? 자, 지금 보니까 AB는 공유야. 그러면 C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높이야. 맞지?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뭐만 하면 돼? P는 얘랑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위에 교점이면 돼요. 무슨 이해됐어? 다시 얘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위에 교점이니까 얘랑 평행한 이 점을 지나는 직선 그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여기가 첫 번째 P의 좌표. 또 두 번째, 얘랑 같은 거리만큼 반대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래서 거기랑 얘랑 평행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여기 점의 P의 좌표. 두 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무슨 이해됐어? 어차피 얘가 밑변이기 때문에 같은 거리만큼 평행선은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됐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찾자. 오케이. 이거는 C점 지나는 요 직선의 방정식만 구하면 되네. 맞죠? 자, 얘 기울기 얼마야? 얘 기울기 마이너스 2지. 아, 잠깐만, 너 없었잖아. 빨리 들어와. 너 저 영상으로 봐. 미안해. 아무 생각 없이 쌤이 저 설명해버렸어. 괜찮아요. 자, 얘 기울기 마이너스 2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2겠죠? 그러면서 어디 지나? C점 지나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C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0이었으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 이렇게 직선의 방향을 잡아주면 되고, 그 녀석과 요 접선의 교점의 x좌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P의 x좌표 나오겠죠? 근데 이 접선의 방향을 너희 구할 수 있냐? 아직 접선의 방정식을 안 구했구나 우리가. 그치? 자, 접선 방정식부터 구하고 갑시다. 먼저 첫 번째, 접선 구하려면 뭐 알아야 돼? 항상 접선은 중심부터 파악하셔야 됩니다. 원의 중심. 이거 원의 중심이 정삼각형 아니야. 정삼각형 아니야.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 원래 교과서 공식은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쌤이 조그맣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안 써. 이거 쓰면 귀찮아. 힘들어. 알겠지? 그냥 뭐해? 현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구하시면 돼요. 맞죠? 어차피 모든 현들은 수직 이등분선 그으면 반드시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어. 맞지? 따라서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어차피 AC가 지금 X축과 평행한 1부니까 X축의 1부니까 여기에 수직 이등분선이 누구야? 얘죠? 그치? 그럼 중심은 일단 여기 위에 있을 거고 두 번째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얘랑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시면 그러면 그거의 y절편이 원의 중심이겠네? 여기까지 됐지? 자 따라서 요 중점의 좌표는 B랑 A니까 1,2일 거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얘의 기울기는 2분의 1이겠죠? 따라서 y는 2분의 1에 지나는 점이 x-1 플러스 2다. 따라서 2분의 x에다 이제 0 대입해주시면 y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니까 2분의 3으로 나오겠죠. 됐죠? 중심의 좌표가 0,2분의 3이었던 거고 원방 좀 찾을게. x제곱 더하기 y-2분의 3의 제곱은 자 반지름은 어디야? 그냥 B점의 y좌표에서 2분의 3 빼주시면 되겠죠? 얘가 반지름이니까 4에서 2분의 3 빼면 2분의 5가 반지름이다. 4분의 25다. 라고 중심과 반지름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할 건데 접선은 y는 지금 지나는 점이 a니까 m에 x-2,2라고 잡으면 되죠. 기울기를 m이라고 잡고 지나는 점을 2,0로 잡은 거야. 그러면 이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얼마 나온다? 2분의 5 나온다 해주시면 m의 값 나오겠죠? 여기 되니? 자, 갑시다. mx-y-2m은 0이라는 직선과 0,2분의 3 사이의 거리 구해주시면 그 거리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대입한 녀석의 절대값이니까 그냥 구호 바꿀게요. 2m 더하기 2분의 3 요게 될 거고 그게 2분의 5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 여기다 곱하고 양변 제곱해 주시면 m의 값 나오겠지? m 중에서 어떤 거 구해주시면 돼? 완전 정수 나오나 이거? 그러네. m의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m의 값 구해주시면 이 완전 제곱식으로 얘 방정식 나올 거고, 됐지? 그럼 아까 전에 구했던 요 녀석과 방금 전에 구한 직선 L의 교점 구해주시면 P점의 X좌표 하나 나오고, 이해돼요? 두 번째, 요 녀석은 이제 얘는 이 반대 방향으로 이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이 길이를 찾을 거야 또? 뭐 해야 돼? 그냥 얘 대칭시키세요. C점을 AB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여기로 올 거 아니야. 그러면 기울기 알고 있으니까 이 점만 지난다 하면 되지. 그쵸?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AB를 지나는 직선 마이너스 2x 더하기 4고요. 대칭시킨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그냥 P, Q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너네 그 직선에 대한 대칭관계, 점의 대칭관계 나오면 뭐 써? 얘와 얘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정보 하나랑 두 번째,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는 직선과 수직이다 라는 두 가지 정보 이용하면 PQ가 나오겠죠? 여기가 되지? 두 점의 중점 2분의 P-2, 2분의 Q가 요 직선 위에 있다 대입해서 PQ에 관련된 식 하나 찾고 두 번째,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 P 플러스 2분의 Q는 얘의 기울기랑 마이너스 역수관계다 2분의 1이다 해서 PQ 관계식 하나 더 찾아서 연립방정식 풀면 PQ 나오겠죠? 그치? 그럼 PQ가 나오면 이제 그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인 직선과 다시 접선과의 교점 구해주시면 됩니다. 하실 거지? 좀 귀찮지만 하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23번 여기까지만 하고 쉬자. 자, 23.
23번은 k 더하기 2의 x 뭐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은 찾았죠. k로 묶어주면 되지. 그래서 두 개는 0의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a는 2, b는 3까지 나와야 돼. 여기까지 찾았죠?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자, 그럼 저기까지 찾았고요. 이제 a를 지나며 두 직선 y는 2x랑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거든. 그림 좀 보자. 두 직선이 하필이면 수직 관계로 나와 있죠. 그렇지? y는 2x,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그리고 수직 관계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2,3이라는 점을 지나야 되니까 2,3은 대략 한 이쯤 어딘가 있겠죠. 됐지? 자, 그럼 봐봐. 이 점을 지나면서 두 직선에 접하려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맞아? 왜 두 개 나와? 이렇게 접할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두 개 나오는 거야 항상. 그치? 돼요? 근데 한 가지 케이스만 잡고 그냥 미지수 잡은 다음에 식 가면 답은 두 개 무조건 나올 겁니다. 2차 방식 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자, 근데 문제는 저기에서 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잡아? 저거 저 평행한 직선 두 개. 만든 다음에 교점. 해서 교점. 그러면 지금 말하는 게 여기 접점 찾아서 이렇게 긋고 여기 접점에서 이렇게 긋는다는 얘기잖아. 그 둘이 교점 구하는 거잖아. 이 점을 알아? 아니요. 모르죠. 네. 중학교 도형을 적절하게 섞으면 되긴 해. 몇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자, 쌤은 이거는 도형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봐. 왜냐면 수직이라는 성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도형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 중심은 반드시 어디 위에 있어야 돼? 이 각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수직 이등분선이다. 이등분선 위에 있어야 되죠. 그렇지? 자, 그럼 이등분선 위에 있는 요 직선, 각을 이등분하는 요 직선의 방식을 어떻게 보내? 이 점부터 이 직선까지 이른 거리랑 이 점부터 이 직선까지 이른 거리가 같다라는 자취의 방식을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문자 하나로 나타낼 수는 있어. 몇 콤마 몇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얘까지의 거리랑 중심의 좌표가 그거고 얘를 지난다. 그 다음에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쓰면은 식이 문자 하나로 이쁘게 정리될 거야. 알겠지? 그거는 너네가 해봐. 이해 되냐? 할 수 있겠냐? 해줄까? 해줄게 하잖아. 말로만 하면 또 막상 하다 보면 막히는 순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쌤이 해줄게. 자, 먼저 첫 번째 1단계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부터 찾자. 알겠죠? 자, 이 직선 L을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자취의 방정식으로 접근하고 얘를 x, y라고 잡아주시면 얘부터 얘까지 거리랑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같다 해주시면 되지. 그래서 이 직선을 2x 더하기 2x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직선과 2배 해서 넘길게요. x 더하기 2y는 0으로 고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자. 그럼 얘는 루트 5분의 2x 마이너스 y의 절대값이고요. 얘랑 얘 사이의 거리는 루트 5분의 절대값 x 더하기 2y 형태까지 나오죠. 됐지? 그럼 이 둘이 같으려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서로 같거나 부호가 반대로 같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절대값 안에 있는 게 그냥 같으면 2x-y는 x 더하기 2y다. 즉 3y는 x니까 y는 3분의 1 x다 라는 첫 번째 관계식 나오고요. 직선의 관계식. 두 번째 직선은 부호 반대로 같으면 되니까 2x-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다. 그럼 넘겨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3x라는 두 번째 직선의 관계식이 나옵니다. 근데 기울기가 뭐여야 돼? 양수여야겠죠? 그치? 따라서 요 녀석은 안 되고 우리가 찾고 싶었던 그래프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었던 거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중심의 좌표를 그냥 여기다 대입하기 편하게 3p, p로 잡을 수 있지? 됐죠? 됐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거리 구하자. 그러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5분의
이제 3p, p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얼마냐? 6p에서 p를 뺀 5p의 절대값인데 p 양수니까 그냥 냅두면 되죠. 됐어? 이게 뭐인 거야? 이게 반지름인 거야. 즉 루트 5p가 반지름입니다. 이해됐지? 그럼 이제 마지막 직선, 저 원의 방정식 구합시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토대로 원의 방정식을 찾아주시면 중심이 3p, p고요. 즉 x-3p의 제곱 더하기 y-p의 제곱은 반지름 제곱이니까 5p 제곱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 이제 여기에다 뭐 대입하면 돼? 2,3을 지난다 해서 2,3 대입해서 2차 방정식 풀면 p의 값이 두 개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의 p의 값을 다시 이 식에다 대입하면 원방 두 개 끝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정석적인 풀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돼. 만약에 도저히 이 생각을 못하겠다 싶으면 도형으로 접근할 생각도 좀 하셔야 돼요. 어떻게? 지금 여기가 제가 아까 전에 여기가 수직이라는 정보가 나왔다고 했지. 수직이라는 정보가 나왔으면 얘네랑 평행한 접선들을 그었을 때 아니다 이렇게 됐자. 중심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그었을 때 얘는 정사각형 되죠. 맞냐? 그럼 정사각형에서 우린 결국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목표 아니야? 좌표를 구해 뭐 반지름이든 뭐든 뭘 쓸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끊어봐. 보여요? 그러면 얘 기울기가 몇이야? 얘 기울기 2지.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는 1대 2겠네? 그래서 얘를 뭐 예를 들어 t라고 잡으면 얘는 2t가 될 거고 어차피 여기 다 같잖아. 그럼 여기도 2t고요. 여기도 t고 그럼 여기도 2t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여기가 되니? 자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이제 t로 표현하면 오른쪽으로 3t만큼 갖고 2t에서 t만큼 내려왔으니까 y좌표는 t겠죠? 즉 3t, t로 똑같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치? 그 다음에는 접근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해되죠? 그래서 만약에 수직이라는 관계가 나와 있으면 정사각형이라는 걸 적절하게 써먹을 줄도 알아야 돼.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까지만 쉬었다가 우리 조금 빨간색 책 교재 좀 들어가자. 10분만 쉬자.
빨간 책 보려고. 빨간 책. 자, 합시다. 우리 어제 이어서 72번이랑 74번 두 문제 풀어보자. 오늘 도형 방정식 끝내봅시다. 우선고 중간고사 언제야? 5월 15 이때? 한 달 조금 남았어. 왜? 아, 제가 안 줘? 하나 비워줘. 없어요. 아, 샤프심 자체가 없다고? 우리 샤프심 하나 남는 친구 없습니까? 샤프심 불안한 우리 친구에게 샤프심 하나 0.5인데. 0.5 맞아? 맞겠지 뭐. 대부분 0.5. 하나 주면 돼. 어떻게 몰라? 하면 되지? 네? 응. 왜 그랬어요? 어? 몇 쓰러지셨어요? 찾지 마. 왜 문제 물어? 안타깝네요. 힘들어. 오늘은 좀 근황톡하면서 끝낼까요 수업을? 뭐라고? 오늘 수업을 근황톡하면 끝낼까요? 뭐? 근황 토크. 아니야. 근황 토크 할 게 뭐가 있어? 썸머밖에 없는데. 하지 마. 문제 풀어.
하나쌤 수업은 공개 출연이야. 그리고 하나쌤 테스트는 감점식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를 안 풀면 그냥 0점인 건데 풀면 마이너스야. 플러스 틀리면. 맞지? 그렇게 되지 않았었냐? MS반 예전에? 그래서 그런 거다 했어. 100점 만점이 아니야. 뭐 마이너스 만약에 진짜 풀어서 다 틀렸다면 마이너스 점수도 나올 수 있어요. 우와 이런 것도 가능한 거야. 자신 없으면 풀지 마라 이거지. 머리 아프네. 서버 5일 더 해야 돼. 네? 서버 5일 더 해야 돼. 서버 이 빌어먹을 서버 언제 끝나? 그치? 아, 느낌상으로는 5주 넘었어. 그러니까 내가 없어요 그래. 안돼. 나 수업 있어. 재정반. 그럼 조교쌤을 붙들고 질문을 해. 선생님 할 때도 서머스쿨은 좀 법적으로 금지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할 때도. 누가 금지해줬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직접 국회의원 되시는 게 어때요? 내가 그 법에 발의한다고 해서 거기서 좋습니다 하고 해주겠냐? 지도라이 뭐야라고 생각하겠지. 썸머스쿨이 뭔데 씹더가 이럴 거 아니야. 자 봅시다. 72번 보자. 72번. 이거 또 길이 합의 최소값 물어봤어요.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그냥 거저주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맞춰야 됩니다. 자 먼저 A, P, P, R, R, Q, Q, B의 합의 최소값 물어봤는데 당연히 대칭시켜야겠죠. 그치? 대칭을 시킬 건데 여기에서는 그냥 특이하게 얘를 대칭시켜 볼게. 자, 얘 더하기 얘가 최소이려면 여기까지 1로 넘어와서 y는 마이너스 1 위에 어딘가에 R점이 존재해야 이렇게 직선거리로 최단거리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지? 그다음 두 번째, 그럼 이 상황에서 또 다시 얘 더하기 얘도 얘를 요즘 대칭이 이거 맞아? 몰라. 봐. 여기에서 이렇게 된 길이의 합이 RQ 더하기 QB의 최단거리죠. 맞아? 이제 마지막 최종.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요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최소면 되는 거잖아. 뭐 하면 돼요? 얘를 y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시켜버리면 되지. 맞아? 자, 그래서 얘를 y는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대칭시켜주면 요 길이가 4니까 얘 4만큼 더 내려와서 5, 마이너스 5가 대칭된 점이고요. 그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구해주시면 끝납니다. 됐죠? 됐죠? 오케이. 자 넘어가서 74번. 얘는 우리 기출문제에서 봤죠? 몇 번 언제인가? 저번 주인가? 봤습니다. 얘도 y는 x 위에 점 PQ가 있고 A, B, C점이 있는데 요 길이 합의 최소값 물어봤어요. 그럼 당연히 일단은 두 개만 파악해. AP 더하기 BP가 최소이려면 P를 y는 x에 대해 대칭시킨 2,0로 이동시키고 요렇게 연결했을 때가 두 길이 합의 최소겠죠. 그렇지? 즉 P가 어디 위치해 있을 때
여기에 P가 있을 때가 지금 AP 더하기 BP가 최소인 거야. 맞죠? 이제 추가적으로 BQ 더하기 QC가 최소인 상황은 마찬가지로 B를 여기다 이동시킨 이 점과 요 점과 C점을 연결한 이 상황일 때가 최소인 상황인 거죠? 맞지? 자, 따라서 Q점의 좌표는 여기 위치에 있을 때가 최소인 상황인 거죠. 됐냐? 그럼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쌤이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교점의 X좌표들 구해서 1대 루트 2다 써먹으라고 했지. 자, 먼저 요 녀석 노란색 A랑 요 B'이라고 할게요. 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Y절편 1자리인 직선, 그 다음에 Y는 XY 교점 구해주시면 P점의 좌표 나올 거고, 두 번째 요 직선은 파란색의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고요 Y절편 4짜리인 직선, 걔랑 Y는 X의 교점 구해주시면 Q점의 X좌표 나오겠죠. 할 수 있겠지? 오케이,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뒤에 76번부터 도형의 방정식 끝까지 다 푸세요. 끝까지라고 해봤자 몇 개 없어. 세 문제야, 세 문제. 80번까지 76, 78, 80 요 세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다 했니? 다 풀었죠? 오케이. 76번 먼저 좀 보자. 76번 보면 A점은 마이너스 3,2, B점은 5,4로 주어져 있고요. BP의 길이가 3이 되는 점 P가 있고요. 그 다음에 X축 위에 점 Q가 있다. 자, 좌표평면에 한번 나타내 봅시다. 먼저 A점은 마이너스 3,2니까 한 이쯤이라고 잡고, B점은 5,4니까 이쪽으로 잡자. 자, 다음에 BP의 길이가 3이래. 그럼 P는 어디 있어야 돼? B를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인 원 위에 있어야겠죠? 자, 여기 위에 점 P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X축 위에 있는 점 Q에 대해서 AQ 더하기 QP의 요 길이의 최소값 물어봤습니다. 맞지? 이제 또 뭐 하면 돼? 대칭시키면 되죠. 자, A점을 Q가 포함되어 있는 요 X축 기준으로 대칭시켜주면 여기가 A 프라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로 대칭이 될 거고, 그러면 이 점과 원 위에 있는 점 사이의 최소값 구해주시면 되겠죠? 길이의 최소값. 그럼 그거 언제 상황이야? 중심과 연결된 길이에서 반지름 뺀 상황인 거지. 맞죠? 자, 따라서 중심부터 얘까지의 거리 구해주시면 루트 64 더하기 36 10으로 나오니까 거기에서 반지름 3 빼주시면 최소값은 7 됐죠? 자, 넘어가서 78번 보기 전에 80번 먼저 해결하고 가자. 78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80번 먼저 볼게요. 80번 보면 원의 방정 하나 나와 있고 뭐 여기 직선 하나 나와 있고 둘이 만나는 A점, B점 나와 있는데 얘네들을 전부 다 원도 X축 방향으로 4, Y축 방향 마이너스 3, A점도 그렇게, B점도 그렇게 평이동 시킨 거야. 맞지? 그리고 나서 이 호랑 요 호, 그 다음에 요 두 직선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우리가 구하는 목표입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딱 봐도 뭐야? 이거 잘라서 붙인 다음에 요 사각형의 넓이 구한다라고 가셔야겠죠? 되죠? 자, 사각형의 넓이 구한다고 보니까 이 길이가 요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4지. 얘의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수직관계네요. 됐어요? 자, 수직관계란 얘기는 요 길이랑 이 길이만 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길이부터 찾으면 얘는 길이 5죠? X축방은 4, Y축방으로 3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써주면 5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AB의 길이만 구하면 돼. AB의 길이는 결국 원에서의 현의 길이니까 쌤이 현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중심부터 반지름과 이렇게 수직이름선 그어서 직각삼각형 활용하라고 했죠. 그치? 자, 그럼 반지름이 2라고 주어져 있고 원의 방향, 직선의 방향이 나와 있으니까 원의 중심인 0,0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5분의 6의 여기 길이네. 됐죠? 그럼 이제 여기 길이는 피타고라 써서 루트 4 마이너스 25분의 36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5분의 6으로 나온 뭐냐? 25분의 100 36 5분의 6이야? 이거 맞아? 좀 오늘 틀렸는데? 어? 얼마? 안 틀렸어? 6 아니에요? 저 8 아니에요? 64. 아, 그치 8이지. 구몬 재능교육 이런 거 많이 했었어야 됐어. 빨간 펜 이런 거. 어? 색이 있었어요. 쌤 때 있었지. 구몬 학습 이런 거 빨간 펜 있었죠. 근데 문제는 그 맨날 학습지 엄청 주잖아. 다 쌓아놓고 어디다 버려놓고서는 없어졌어요. 그때 계산을 제대로 안 해놔서 지금 이 고생하는 거야. 자, 여기가 5분의 8
그러면 여기 현의 길이가 그거의 2배니까 5분의 16. 그럼 이 둘이 곱해주시면 넓이 나오겠죠. 됐지? 자, 78번. 78번은 그림 그리면서 가자.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이 x-6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으로 나와 있으니까 중심이 6,0이고요. 반지름이 r짜리인 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얘 위에 있는 점 p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켰대요. 자, 그러면 이 원을 대칭시켜주면 되겠지? 이 원을 대칭시키면 0,6이 중심이 될 거고, 반지름은 여전히 r짜리인 원으로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 원 위에 있는 점이 x1, y1인 거죠.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 이번에는 Q점의 좌표를, 여기 위에 있는 Q점의 좌표를 x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시켰대요.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으나 뭐 이렇게 이동시켰다고 쳐보자.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이동시키면 얘는 6 더하기 k, 0이 중심일 거고 반지름은 여전히 r이야. 맞지? 그럼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점과 이 위에 있는 점 사이에 뭐 구하는 거야? 기울기 구하는 거죠? 그치? x의 좌표끼리의 차 분의 y 좌표끼리의 차니까.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최소값이 0 나와야 돼. 최대는 좀 이따 볼게요. 최소가 0 나와야 돼. 애초에 안 되죠? 지금 k가 양수면 최소값은 음수 형태로 나올 거야. 맞지? 이해돼요?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할 거니까. 그래서 최소가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꼴로 나오려면 얘는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가야겠지. 이래야 되니? 됐죠? 자, 그래서 원이 이렇게 이동했다고 쳐보자. 그러면 k값이 음수면서 중심의 좌표는 6 더하기 k, 0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이제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려면 아까 전에 했죠. 공통 접선일 때가 최소. 최대가 되려면 공통 접선일 때가 최대. 맞아? 그러면 이거의 기울기가 몇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얘의 기울기가 0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 기울기가 0이려면 이 접점의 y좌표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겠죠? 무슨 이해되니? 그럼 접점의 y좌표가 같으려면 지금 이런 상황은 안 되고요. 어떤 상황이야? 원이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반지름이 이 상황, 이렇게 접할 때가 기울기의 최소. 여기에서 말이 안 되긴 한데 그냥 대충 봐. 이렇게 접할 때가 기울기가 최대. 됐지? 그래서 저쪽을 조금 더 밀어야겠죠? 기울기가 3분의 4 나오는 최대값이. 자, 어쨌든 지금 상황은 끝난 거야. 얘 기울기가 3분의 4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얘 기울기가 0인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반지름도 나오죠? 이 점의 y좌표는 위로 그대로 반지름만큼 갔으니까 y좌표 r이잖아. 그치? 이 점의 y좌표는 6에서 r만큼 내려온 거니까 6-r이죠. 그럼 그 둘이 같아야겠지? 따라서 r과 6-r이 같다. 즉 r의 값은 3이다 까지 반지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됐죠? 이제 라스트, 얘의 기울기가 3분의 4라는 걸 이용을 해서 k값 구하셔야겠죠? 그치? 자, 공통 접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접선의 방정식부터 찾자. 접선 방정식 구해주시면 y는 3분의 4x 더하기 p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기울기 3분의 4로 애초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얼마 나온다? 반지름 3 나온다 하면 p의 값 나오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양면에 3 곱하고 식 정리 좀 하자. 4x-3y 더하기 3p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과 첫 번째 요 녀석의 원의 중심인 0,6 사이의 거리는 5분의 0 대입하고 6 대입해주면 3p-18의 절대값이고, 그 결과가 3 나와야겠죠? 됐지? 자, 따라서 3p-18의 절대값은 15로 나와야겠고요. 즉 3으로 나눌까? 절대값 p-6은 5여야 됩니다. 즉 p는 11이거나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 5였으면 1 이렇게 나오겠죠. 됐냐? 자, 근데 p가 1이면 돼, 안 돼? p가 1이면 안 되죠? p가 1이면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인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당연히 얘 y 이 녀석의 y절편인 p는 2점보다는 더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쵸? 6보다는 커야 됩니다. 지금 p는 11인 상황이야. 여기가 됐어?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 다시 정리해 주시면 여기가 33 이렇게 상수항이 바뀔 거고요. 이제 마지막 그러면 이 점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또다시 몇 나와야 돼? 3 나와야겠죠? 그래서 6 더하기 k, 0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5분의 6 더하기 k 대입하면 24 더하기 4k y는 0이니까 날라가고 더하기 33의 절대값이 얼마다? 3 나온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k값 2개 나오겠죠? 둘 중에서 이거 왼쪽으로 가야 된다 라는 거 써먹으면 돼. 알겠죠? 응. 오케이. 시간이 되게 애매하네. 한번 좀 오늘 일찍 끝내? 네. 자,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우리는 5시까지 수업을 한 겁니다. 네. 아셨죠? 영상 녹화는 지워버려야겠어. 자, 오늘만 좀 일찍 끝내자.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주간 과제 시간 될 때마다 꼭 풀어보시고 다음 주에 봅시다.